교사라고 해봤자 월급쟁이잖아요. 그 말이 터진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평소 어떤 분이었는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도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안에서 벌어진 일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레스토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오던 4월 마지막 주. 27살 내가 처음으로 상견례라는 자리에서 진짜 세상의 잔인함을 마주했던 그 순간을. 서울 강서구 한적한 곳에 있는 한정식 레스토랑 2층 룸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강민지다.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내 할머니가 평소 어떤 분이었는지를 말이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준비였다. 오전 9시부터 할머니와 함께 옷을 골라 입고 우리 민지 오늘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내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주시며 말씀하셨다.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최성우와의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리였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모든 설렘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거라는 걸.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이미 어머니와 함께 와 있었다. 44살 성우 어머니 배연숙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나와 할머니를 훑어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품정을 하듯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이내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교사라고 해봤자 월급쟁이잖아요. 배연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다. 게다가 부모도 없는 집안 아이랑 우리 성우가 결혼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순간 나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내 처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할 일인지 정말 몰랐다. 초등학교에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지난 5년의 시간들이 할머니와 함께 어렵지만 따뜻하게 보낸 27년의 세월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배연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집안 배경도 없고 뒷배경도 없는 아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할머니 윤경숙이었다. 평생 조용하고 겸손하게 사셨던 분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할머니의 손이 찻잔 손잡이를 꽉 쥐고 있다는 것과 평소보다 훨씬 고른 자세로 앉아 계신다는 것만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죠. 배연숙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셨다. 작은 소리였지만 이상하게 그 소리가 룸 전체를 지배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배연숙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다른 힘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시면서 내 손을 잡으셨다. 우리 집에 갑시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를 따라 일어섰다. 레스토랑을 나오는 할머니의 뒷모습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상견례 자리를 나온 지 3시간이 흘렀다. 할머니와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오후 5시 평소라면 저녁 준비를 하실 시간인데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계셨다. 나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계속 눈물이 났다. 오늘 입었던 정장을 벗으면서 더욱 서러움이 밀려왔다. 한 달 전 할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샀던 이 옷이 이렇게 모욕적인 기억과 함께 남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거실로 나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늘 온화하고 부드러우셨던 할머니의 얼굴에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우리 민지가 더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가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제가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성우 오빠한테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 앞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내가 어떤 아이인지 할머니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배연숙의 그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모도 없는 집안이라고. 정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 민지야, 할머니가 너에게 못해준 게 많구나. 할머니가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저한테 못해주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해주신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계셨다. 8살 내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매일 밤 울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할머니는 나에게 부모 역할을 해왔다. 민지야, 할머니한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다. 할머니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한 말은 할머니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잠시 후 오래된 수첩 하나를 들고 나오셨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오래된 거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 쓰던 것. 할머니는 수첩을 넘기시며 무언가를 찾고 계셨다. 페이지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손글씨로 적힌 이름들과 전화번호들이 빼곡했다.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시려고요? 오래된 인연에게 안부 인사를 좀 해야겠구나. 할머니의 대답은 모호했다. 하지만 그 모호함 속에 뭔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다. 저녁 8시,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조용히 전화기를 드셨다. 오래된 수첩의 한 페이지를 보시며 30년 만에 걸어보는 전화번호를 천천히 눌러가셨다.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중했다. 혹시 윤경숙 교수라고 기억하실까요? 오래전에 교육부에서 함께 일했던.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네, 맞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계속하셨다. 우리 손녀가 오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전화 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다. 할머니는 대부분 듣기만 하셨고 가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정도의 말씀만 하셨다. 첫 번째 통화를 마치신 할머니는 수첩에서 또 다른 번호를 찾으셨다. 여보세요. 혹시 이 사모님이신가요? 저 윤경숙이에요. 오래전에 부인회에서 만났었는데 기억하세요? 네. 아직도 모임에 나가고 계시죠? 사실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오늘 일을 설명하셨다. 배연숙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했는지 차근차근 말씀하셨다. 혹시 그런 분들과 같은 모임에 나가시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건 옳지 않다고. 고마워요, 사모님. 제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알려줬으면 해서요. 두 번째 통화도 마친 할머니는 수첩을 덮으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인맥들을 다시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내가 거실로 갔다. 할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옛날 친구들이야. 오랜만에 안부 인사 좀 했어.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대답하셨다. 나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셨다. 할머니도 친구분들이 많으시네요. 젊었을 때 인연들이 있지. 나이가 들면 그런 인연들이 소중해져.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민지는 내일부터 또 일하러 가야 하니까 일찍 자거라. 네, 할머니도 일찍 주무세요. 내가 방으로 들어간 후 할머니는 다시 수첩을 펼치셨다. 아직 연락할 사람들이 더 남아 있었다. 내가 다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 그 목소리에는 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화요일 오전 10시 배연숙의 일상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다. 여보, 큰일 났어. 남편 이창호가 급하게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대림건설에서 갑자기 거래 중단 통보가 왔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배연숙은 당황해서 소리쳤다. 대림건설과의 거래는 그들 업소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어. 이상해. 정말 갑자기 왜 그럴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배현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년째 아무 문제 없이 거래해오던 곳에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었다. 같은 시간 배현숙이 참여하던 지역 부인회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요즘은 상견례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더라고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원 중 한 명이 말을 꺼냈다. 특히 상대방 가족사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정말 큰일 나요.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회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사모님이 어제 우리한테 특별히 당부하시더라고요. 상견례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배현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어떤 분이 상대방을 부모 없는 집안이라고 모욕했다나 봐요. 정말 몰상식한 일이죠. 그 순간 배현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상견례에서 한 말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람이 혹시 누군가 배현숙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끝을 흐렸다. 배현숙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핑계를 대고 급하게 모임을 나왔지만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귀에 쟁했다. 집으로 돌아온 배현숙은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하루 사이에 확실히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목요일이 되자 배현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대림건설에 이어 다른 대형 건설사들에서도 비슷한 통보가 연달아 들어왔다. 여보, 이거 정말 이상해. 이창호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 하나도 아니고 5곳에서 동시에 거래 중단이라니. 주요 거래처들이 한꺼번에 등을 돌리면서 업소 운영 자체가 위험해졌다. 혹시 우리가 누구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나? 최근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어? 글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이창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간 성우는 회사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 아버지 회사 일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나가시던 모임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던데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게 상견례 이후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배현숙은 가슴이 섬뜩했다. 그게 뭔 상관이 있다고? 상관 있어요. 분명히 상관 있을 거예요.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민지한테 한 그 말 때문일 거예요. 성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엄마, 저는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예요. 성우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 민지와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전화를 끊은 성우는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지야,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지만 민지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배현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의 사업은 위기에 처했고 사회적 관계는 흔들리고 있었으며 아들마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다. 설마 정말 그 일 때문일까? 배현숙의 머릿속에 상견례 날 만났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도 생각났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 조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다. 혹시 그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건 아닐까? 금요일 오후 배현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남편의 업소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사회적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으며 아들마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다. 정말 그 할머니가 이런 일을. 혼잣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그날 만났던 할머니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는데 설마 이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분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후 3시 성우가 집에 들어왔다. 아들의 얼굴도 며칠 전부터 어두워져 있었다. 성우야, 넌 어떻게 지내니? 엄마. 성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단단한 결심이 서린 목소리였다. 엄마, 민지한테 사과해야 해요. 뭐,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배현숙이 당황해서 물었다. 엄마가 상견례에서 한 말 정말 너무했어요. 나는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성우는 자책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우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성우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강하게 맞섰다. 엄마 체면 엄마 자존심을 위해서 민지를 모욕한 거잖아요.
배현숙은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건 처음이었다. 성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 말이에요. 성호의 말에 배현숙은 가슴이 섬뜩했다. 그게 뭔 상관이 있다고? 상관 있어요. 분명히 상관 있을 거예요. 성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가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예요. 그게 내가 민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날 밤 배현숙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토요일 오후 3시 배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집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상견례 때 받았던 주소였는데 이렇게 찾아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오후 3시 30분 배현숙이 민지의 집 앞에 도착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정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전 상견례 때와 똑같은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지금 배현숙에게는 그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다. 저 배현숙입니다. 상견례 때 뵈었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문이 열렸고 할머니가 나타나셨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배현숙은 이제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배현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이렇게 굽신거려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할머니는 잠시 배현숙을 바라보시다가 문을 열어주셨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배현숙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할머니가 차를 내어주시며 먼저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네. 혹시 최근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들이. 배현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게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시셨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견례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겨서. 배현숙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씩 말했다. 남편 회사의 거래 중단, 사회적 고립, 아들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말없이 듣고만 계셨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면서 말이다. 할머니, 정말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모든 일이 할머니가 하신 일인가요? 배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렇다면 어쩌실 건가요? 그 한마디에 배현숙은 모든 것을 확신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배현숙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놀라시며 배현숙을 말리려 하셨다.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배현숙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다. 민지 씨한테 그런 말을 한 제가 정말 잘못됐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배현숙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시며 복잡한 심정이셨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배현숙이 울면서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다. 제가 누구든 우리 민지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배현숙을 일으키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사람을 무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겠지만 마지막은 됐으면 좋겠구나. 그 말씀을 들은 배현숙은 더욱 심하게 울었다. 할머니의 말씀이 너무나 품격 있으면서도 날카로웠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을게요. 약속하세요? 네, 약속해요. 바로 그때 성호가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민지의 집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본 성호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 왜 이러고 있어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자존심 높던 어머니가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성호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구나. 배현숙이 아들을 보며 말했다.
민지한테. 민지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 성우는 할머니께 깊이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 죄송해요. 엄마 대신 사과드려요. 할머니는 성우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젊은이,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제가 그때 막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나서지 못한 게 정말 후회돼요. 성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보다 중요한 게 뭔지. 성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저는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니까. 박지숙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가족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일은 이미 끝났어요. 할머니, 그럼 저희 집 일들도. 배연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더 이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에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4시 집 뒤편 작은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김장용 배추를 다듬고 계셨고 나는 옆에서 할머니를 도우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 요즘 정말 마음이 편해요. 내가 배추를 다듬으며 말했다. 지난 몇 주간의 복잡했던 일들이 모두 정리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우리 민지가 행복해하니까 할머니도 기분이 좋구나. 할머니는 손녀의 화한 표정을 보시며 흐뭇해하셨다. 그동안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모두 아물어가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셨다. 할머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그런 큰 일을 하셨는데 왜 처음에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셨다.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였어. 그리고 할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했거든. 할머니의 말씀에 나는 깊이 공감했다. 맞아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웠는데? 진짜 품격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전에는 품격이란 게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내 말을 들어주셨다. 진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처럼요. 우리 민지가 정말 많이 컸구나. 할머니는 내 성숙해진 모습을 보시며 뿌듯해하셨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찾아온 것 같았다. 누가 왔을까? 내가 일어나서 문을 확인하러 갔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는데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할머니께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 어떤 분이 오셨어요? 내가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는 손을 씻으시고 그분을 맞이하셨다.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마지막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께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의리도 지킬 수 있어서 기분이 좋으셨다고요. 할머니는 꽃다발을 받으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일도 좋고 만족해요.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역시 할머니 손녀답네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드리고 가겠어요. 할머니 민지 씨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분이 떠난 후 할머니와 나는 마당에서 일을 계속했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다. 할머니,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 마음 편히 살자. 나는 문득 지난 몇 주간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상견례에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준 할머니의 사랑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다. 할머니,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물론이지. 우리 민지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은 할머니가 제 편이잖아요. 내 말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다. 그럼 할머니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19년간 함께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저녁 무렵 나는 저녁을 준비하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할머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물론이지. 우리 민지 같은 좋은 사람한테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너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내가 힘들 때 기꺼이 앞장서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저는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래.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지. 밤이 깊어갈 무렵 할머니와 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내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지야, 할머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그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행동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손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처럼 할머니와 내 미래도 밝고 희망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진짜 품격은 가진 게 아니라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할머니와 내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인생의 진리였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더욱 행복하고 당당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